자, 이제 공항으로 갈게요. 짐 다 쌌으니까. 공항 보시면 지금 김해에서 가시는 분이 있고 김포에서 가시는 분이 있고 인천에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다들 공항이 다른데 일단 공항에 가시면 짐 수속은 비행기 내가 10시 비행기면은 8시부터 짐 수속을 해요. 반드시 일찍 도착을 해야 되고요. 저희 학생 이번에 놓친 학생이 있어요. 비행기를. 저는 진짜 처음 봤는데 놓쳐서 공항에 찜질방이 있다네요. 거기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다행히도 그 다음날도 표가 있어서 이스타항공인가 뭐 어디였나 그런데 그거를 수수료 조금만 내고 다시 바꿨더라고요. 절대 2시간 반 전에 도착하도록 하시고요. 내 항공편 그 항공사 앞으로 가셔서 2시간 전부터 짐 수속을 하는데 짐이 지금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갈 때예요. 부산도 그렇고 김포, 인천 다들 지금 3월 말에 다들 출국을 하는데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짐 수속할 때 가급적이면 2시간 전부터 스타트하면 제일 먼저 짐을 싣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짐을 이제 늦게 가서 늦장 부리다가 늦게 싣게 될 경우에는 유학생들은 누구나 다 짐이 많잖아요. 짐이 많아서 무게가 초과하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짐을 어느 정도 들고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수료를 이제 칼같이 받는 데도 있어요. 공항 그 항공사별로 조금씩 다른데 칼같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유학생이라고 하면은 할인을 해준다든가 몇 킬로, 10킬로인데 뭐 7킬로로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타는 사람은 이미 짐이 다 초과가 됐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한 푼도 할인 못 받고 짐값을 다 물어내야 돼요. 짐 초과할 경우에는. 이번에 가시는 분들 몇 분씩 제가 항공편 맞춰서 가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 한 명이 짐을 좀 덜 들고 온다거나 하면은 내 짐이 초과하면 그 친구한테 줘서 붙이면 돼요. 한 명당 짐이 얼마씩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3명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3분이 이번에 같이 가시잖아요. 윤 씨랑 지금 동생 2명 더 있는데 3시 비행기 탈 때 한국 여권 3명 다 받고 그리고 그 E-티켓 있죠? 3명 거 다 챙겨갖고 한 번에 내세요. 같이 몰아갖고 내면 셋이 나머지 짐 이제 쭉쭉쭉쭉 다 싣고 가면 그럼 또 빨리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사카로 가시는 분들 27일 몇 시죠? 있나요? 27일 9시 40분 표로 끄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이따가 얼굴 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 명이 여권이랑 다 수거해갖고 여행사 직원처럼 다 수거해서 같이 한 번에 티켓팅을 하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뭐 며칠 따로 놀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나중에 게이트 앞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지금 가면 제일 먼저 출국하실 때 확인하신 거나 보안검색이나 이런 건데 들어갈 때 일단 붙이는 짐 다 보냈어요. 붙이는 짐 싸실 때는요. 짐이 한 덩어리가 25kg 넘으면 안 돼요. 그 케이터링 업무하는 사람 중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은 그걸 못 들기 때문에 무게를 다 재서 만약에 이민 가방으로 내가 짐을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면 이민 가방에 쌀 때 이민 가방 이만하잖아요. 펴면 그 안에 덩어리를 따로 쌓아두도록 하세요. 공항에서 짐 다시 싸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박스 받아갖고 한 덩어리씩 빼서 넣으면 되거든요. 한 덩어리당 25kg 초과하지는 않게 이렇게 짐은 싸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비행기 이제 일단 탑승 수속 다 하면 내 게이트 탑승구가 어디인지 내가 몇 번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타는지를 확인을 하신 뒤에 면세점 구경이나 그런 걸 하도록 하세요. 인천 면세점 특히나 크기 때문에 여학생들 가면은 방송 나오고 그래요. 지금 타셔야 되는데 누구누구님 무슨 항공에 누구누구님 빨리 오시라고 그 방송에 계속 나온 게 인천만 가면 여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그랬더라고요. 구경하느라고. 근데 면세점에서 물건 많이 사지 마시고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지금 쓸 돈이 빠듯하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뭐 살 시간은 그거는 하지 말도록 하세요. 나중에 귀국할 때 사세요. 그리고 보시면 아직 군대 안 간 사람들 있죠. 아직 이제 군대를 가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병무신고를 해야 돼요. 요거 제가 안내문에 여기에다가 다 드렸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전역하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냥 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예비군이나 뭐 민방이나 이런 거 물어보시는 그거 그냥 다 패스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국 사실이 다 뜨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외국에 있다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가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24세 이하 병역 의무자는 병무청장에 그 이제
한데 병무신고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공권 가실 때 짐 카운터 보시면 수화물 여러분들 각 여행사마다, 여행사가 아니고 항공사마다 짐 키로수 다 다를 거예요. 편도로 사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비싼 항공이 왕복으로 하시는 분들이 짐을 좀 많이 들고 가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편도로 많이 사는 분들은 거의 짐 많이 못 싣고 갈 거예요. 내가 짐값을 물고라도 갖고 가야 되겠다 하시면 그렇게 챙겨갖고 가시고,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사놓기만 하고 나중에 붙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짐을 내가 그럼 붙일까 그냥 EMS로 붙여도 되고요. EMS로 붙일 경우에는 출국 전날 붙이세요. 나보다 짐이 먼저 도착해갖고 딴 사람이 내 거 맞아요 이러고 갖고 가면 안 되니까 짐은 반드시 그 전날 보내도록 하시고, 그래서 집 주소를 가서 어느 집으로 가는지 집마다 오사카 분들은 제가 집 주소를 다 써드렸어요. 그 집 주소 써있는 대로 짐을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경으로 가시는 분들은 각자 내 숙소, 학교 기숙사는 학교로 보내셔도 돼요. 도쿄센터로 보내셔도 돼요. 동경으로 가시는 분들은. 도쿄센터는 늘 있잖아요. 센터장이. 짐 그쪽으로 붙이면 받고 가고 센터장한테 가서 짐 찾아갖고 가면 되니까 그쪽으로 보내도 그런 거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짐 빨리 도착하지 않아도 되는 짐이라면 배로 보내세요. 배로. 우체국 가서 물어보시면 큰 우체국 가면 다 있어요. 배로 보내면 더 저렴하고 도착은 조금 늦게 할 거예요. 보름에서 한 보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정도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다. 여름옷 같은 거는 그런 걸로 미리 이제 가기 전에, 출국 전에 붙여놓도록 하고요. 조금 나는 불안해. 내 집 주소 이게 맞나? 불안할 경우에는 학교로 보내세요. 오사카로 가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그거 들고 가는 게 걱정이지, 집까지. 뭐 라면이나 이런 거는 친구들이 많이들 보내주는데 간혹가다 학생들이 내 친구가 나한테 컵라면을 보내면서 내가 복돈으로 갖고 있던 2,000엔 얘다 너 써라 라면 그 박스에다가 넣어갖고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박스가 너덜너덜해갖고 도착할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걸 감지하면은 다 뚫어가지고 그거 다 확인하거든요. 돈은 절대 짐으로 보내거나 그럴 수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출국 심사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건 내 게이트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다 하고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요. 일본으로. 일본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입국 카드를 미리 쓰셔야 돼요. 입국 카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나눠드린 것 중에 입국 카드 준비 노란 종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앞뒷면 복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딱 요만한데 저희가 지금 앞뒷면을 복사를 해 놓은 건데, 위에 보시면 다른 거 말고 이거를 미리 써놔야 돼요. 비행기에서 반드시 미리 다 써놓도록 하세요. 내려서 그때 써야지 하면 나가는 그 입국 심사를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써서 화장실도 가지 말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빨리 부지런히 뛰어갖고 가서 입국 심사를 받도록 하세요. 그 심사 시간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줄 엄청나게 서가지고 제일 싸게 빨리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뭔가 궁금한 건데. 입국카드 작성법 보시면요. 지금 영문명, 뭐 한자로 기입 이런 거 써있는데 본인 주소는 주소 풀로 안 써도 돼요. 보면 이제 국명, 나라명 쓰고 그 옆에 도시, 내가 사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정도만 써도 돼요. 근데 직업 같은 경우에는 유학비자 받으신 분들은 다 학생이에요. 유학비자 받으신 분들은 다 학생이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들도 내가 지금 실제로 학생이다 그럼 그냥 학생으로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회사원이면 회사원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요거 직업보다는 그 직업 밑에 어디서 비행기를 탔는지 라는 거 같고, 왼쪽에는 비행기 편명, 여권 번호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입국 목적 있어요. 유학으로 가시는 분들은 입국 목적은 소노, 호강, 두 번째 처음에는 관광이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아더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체크를 다 하세요. 워킹이든 여러분들 다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별 모양 쭉 따라가서 맨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장기 비자, 단장기, 워홀로 나가시는 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메일로 또 드릴 거예요.
유학생인 경우에는 유학 쓰셔야 되고요. 워킹생인 경우에는 워킹 홀리데이라고 써주셔야 되고, 단기 어학연수, 나는 단기랑 장기로 나간다. 그래도 단기 나는 유학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비자가 없잖아요. 단기 어학연수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거는 여기 단기 어학연수라고 써있잖아요. 단장기라고 표기되어 있는 분들 단기 어학연수로 써주셔야 되고, 대우시도 단기 어학연수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나는 단기 어학연수랑 나중에 유학비자도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도 지금 비자가 없잖아요. 90일밖에 체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90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있는 분들은 1년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각 비자가 지금 다 달라요. 그 관서회전도 2년 3개월 비자가 있고요. 1년 3개월 비자가 있고 다 달라요. 지금 내 비자가 몇 년인지에 따라서 내 비자가 2년 3개월짜리를 받았다. 그러면 2년 3개월로 써야 돼요. 내 비자가 1년 3개월이다. 나는 6개월만 공부하고 올 건데요. 그게 아니고 비자 기간을 쓰는 거예요. 여기 체류 예정일은. 그리고 밑에 일본에서의 연락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자 주소를 다 드렸어요.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학교 주소 다 써놨어요. 제가 학교 전화번호 써놨고요. 학교 주소를 쓰는 거예요. 한자로. 그려야 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자 지금 몰라서 그리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거 제가 메일로 드릴 거거든요. 크게 키워서 한번 보시고 자꾸 써보고 가세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입국할 때 아무것도 못 쓰면 내가 아무리 비자를 받아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물어봤는데 일본어가 안 돼요. 그러다가 쫓겨나는 경우 있어요. 짐 수색 다 하고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재량이거든요. 입국관리로 그 이미그레이션 당사자가 우리는 일본보다 못 살잖아요. 우리 조금 더 낮게 봐요. 그때 주의해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때 미리 비행기에서 이거 반드시 써놓도록 하고요. 내리자마자 화장실도 가지 말고 빨리 뛰어가서 입국 심사를 받으시는데, 여권, 그리고 이거 입국카드, 그리고 유학생들은 지금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비자 대행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붙어 있을 거예요. 이거 뜯으면 안 돼요. 이거 뜯으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비자 받으신 분들 다 요거 붙어 있는데 유학 비자만 붙어 있어요. 워킹 비자는 없어요. 요거 붙어 있는 거를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뜯어갈 거예요. 내가 뜯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비자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요거 절대 뜯지 말고 그대로 요거랑 그리고 입국 카드랑 그리고 아까 다 안내 드렸던 이거는 유학생만 해당돼요. 자격외 활동 허가서라는 거를 학교에서 써주신 분도 있어요. 미리 써갖고 주신 분도 계시고, 나는 안 써줬는데요 하는 분은 유학비자만 해당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요 할 경우에는 보시면 간단해요. 국적, 지역, 맨 위에는 국적, 지역 쓰시면 되고, 생년월일, 이름도 영어로 쓰셔야 돼요. 영문으로 쓰고, 그러니까 성별 체크하고 여기까지만 체크해서 전달드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관세적으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밑에 입국 날짜랑 사인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 사인은 어떤 사인이냐면은 여러분 사인의 기준은 여권에 내가 한 사인이랑 똑같아야 돼요. 사인이 없는 분이 계세요. 사인 없는 분들은 여기다가 사인 하나씩 하시고요. 입국 카드에도 내 사인 여기에 있는 사인 다시 또 하셔야 되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하도록 하시고, 비자, 유학비자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식으로 비자가 나올 거예요. 스티커로. 요 비자, 요게 비자이기 때문에 나는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권 현지 가서 찍을 부분이 많으면요, 현지에 있는 오사카 영사부라든가 도쿄에 있는 이제 대사관이라든가 거기 가시면 기간 연장해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총영사부나 총대사관이나 가시면 기간 연장을 해주고, 그러지 않고 나는 이거 말고 나 새로 여권을 또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 비자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거 반드시 들고 다녀야 돼요. 이거랑 새로 만든 여권이랑 두 개를 찝어갖고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비자 하나, 워킹도 똑같아요. 워킹 같은 경우도 똑같기 때문에 요거 버리면 안 돼요. 이 여권 있는 거, 비자 나와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자, 입국 카드 다 썼죠? 입국 카드 뒷면 주의사항 보면은 맨 밑에 당신은 현재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나는 학비도 다 보냈고 기숙사비도 다 보냈고 시팅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난 지금 3만 원밖에 없는데 3만 원 있으면 쫓겨날 수 있어요. 얘가 무슨 3만 원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살라 그러지? 뭐 돈 벌러 왔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 얼마인지 꺼내봐 하지 않기 때문에 약 20만 원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다 썼고 입국카드 썼고 그리고 자격여행 활동허가서 요거는 나 아르바이트 해도 돼요? 네, 아르바이트 하십시오 라는 신청서이거든요. 요건 반드시 공항에서 요거 입국카드 그리고 자격여행 활동허가서 여권 해서 제출을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이제 얼굴 다 보고 사진도 찍어요. 그 자리에서 찍고 지문 검사하고 지문 다 찍어야 돼요. 두 손가락 그리고 지문 검사하고 그리고 안경을 썼다든가 선글라스를 낀다든가 모자를 쓴다든가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 다 벗어야 돼요. 모자 쓰고 얼굴 정면으로 다 보여줘야 되고 하니까 사진 다 찍고 그리고 나서 체류카드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죠. 그리고 카드를 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부어갖고 바로 줘요. 그거 받아갖고 요걸 안 내면 아르바이트 하겠습니다. 안 내면 나중에 입국관리인들이 또 혼자 찾으러 가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 다 해갖고 보냈는데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며칠 전에 저희한테 카톡이 와갖고 저는 왜 그게 없죠? 어디 재무자격증 뒷면에 가봐. 거기 써있을 거야. 거기 도장을 찍어줘요. 자격여행 활동 허가 주 28시간 이내에 도장을 딱 찍어갖고 주거든요. 그게 저는 왜 없죠? 네 거 찍어서 좀 보내줘 보려고 진짜 없는 거예요. 왜 없지? 이거 내가 분명히 줬는데 아 그게 그거였어요. 왜 버렸죠? 못 읽어서 그냥 버리고 들어가고 얘는 입국관리고 혼자 또 가야 돼요. 그러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불법이에요. 꼭 신고를 하도록 하시고요. 워킹은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 바로 가능해요. 요거 안 내도 되고 워킹생들은 그냥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요건 유학만 해당이 된 거예요. 자 들어갔어요. 이제 입국해서 다 심사받고 도장 꽉 찍어주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때 내 짐을 찾으러 가는 건데 여러분들 검정 가방이나 이런 가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가방이 계속 돌고 돌고 이게 내 가방인지 저게 내 가방인지 몰라요. 짐 붙일 때 리본이나 손수건 묶어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짐 빨리 찾기 위해서 이게 내 가방인가? 들으면 다른 사람 그게 내 가방이야. 이러고 갖고 가고 하기 때문에 검은 가방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 거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가방을 찾도록 하고요. 뭐 수화물 같은 경우는 거의 한번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다른 데 가서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딴 데서 계속 내 짐이 안 나온다고. 왜 내 짐만 안 나오지? 짐 잃어버렸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전혀 딴 데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나 타고 가서 대한항공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백지영 많다고요, 공항에서. 뭐 백지영 따라가고 백지영이랑 나랑 비행기도 안 탔는데 백지영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백지영은 진작에 짐 찾아가고 가고 내 집은 안 나오고 딴 데 엉뚱한 데 짐이 있더라고요. 내 짐만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짐 다 찾아서 나가시게 되면 이제 나왔어요. 짐 찾고 입국카드는 지금 안내를 다 드렸죠. 쓰는 거 기내에서도 주고 짐을 처음 타기 전에 우리 짐 보내잖아요. 그 항공사에서 바로 다 한 장씩 줄 거예요. 근데 한 장 갖고는 내가 만약에 쓰다가 틀리거나 그러면 기내에서도 요거 있습니까? 하면서 다 보여주고 다녀요. 스튜어디스들이 다 보여주고 요거 있으세요. 혹시 내가 틀렸다거나 하면 빨리 받아갖고 비행기에서 반드시 써갖고 들고 내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격여행 활동허가 신청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류예요. 요거 유학비자 받으신 분들은 다 있는지 내 봉투 안에 지금 들어있는지 다 확인하세요. 나중에 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 봉투 안에 있는지 확인을 다 하고 유학비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들어가시면 보시면 짐은 이렇게 찍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서 사진 하나 찍을 거예요. 그리고 짐을 찍고 요거 거부하면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들어가시면 자 뒤로 넘겨주세요. 나리타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나리타 공항? 나리타가 그렇게 꽤 있네요. 나리타에서 들어가는 게 뭔데? 신주쿠까지.
나리타가 항공편은 많죠. 그래서 나리타로 많이들 가는데 나리타에서 신주쿠까지 가는 게 되게 멀어요. 멀고 험한 길인데 비용도 또 비싸고요. 멀다 보니까. 잘 보세요. 나리타에서 시내로 가실 때 거의 리무진 버스를 많이들 타요. 전철이나 이런 거 타시면 불편하기 때문에 리무진 버스는 전철은 당연히 막히지 않고 가겠죠. 막히지 않고 가겠지만 그래도 리무진 버스가 짐 한 번에 딱 실어놓고 자면 되니까요. 리무진 버스를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네, 그 숙소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훈초시도 그렇고 신주쿠에서 거기서 픽업을 할 거예요. 네. 신주쿠까지 가는 그 리무진 버스를 타면 한 방에 가거든요. 한 방에 가서 내리면 버스 타기 전에 시간을 보고 각 숙소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나 몇 시 몇 분 리무진을 타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리타에서 리무진 타고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 항공편 써갖고 저한테 달라고 했잖아요. 각 숙소 담당자, 학교 담당자한테 다 보내놓을 거예요. 누가 맨날 며칠 몇 시 비행기 타고 갑니다. 다 보내놓을 건데 도착해서 리무진 버스 타면서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아 이때쯤 오겠네. 시간 맞춰서 신주쿠역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픽업을 할 거예요. 거의 뭐 동경 픽업 같은 경우에는 동경 성북 빼고는 다 신주쿠에서 픽업을 하기 때문에 신주쿠 쪽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철이나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복잡해서 버스 타고 가시는 걸 저는 보내드려요. 또 하네다 공항 같은 경우는 하네다로 가시는 분. 하네다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하네다로 가시는 게 신주쿠까지 가깝거든요.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하네다 공항에서 내려서 리무진 버스 타는 곳을 이제 찾아가야 돼요. 하네다 공항은 좀 작아요. 내려서 쭉 찾아가다 보면 리무진 버스 타는데 리무진 버스만 이야기해도 알려줘요. 사람들이. 저기 이렇게 막 알려줄 거예요. 거기 가면 표 사서 1200엔이고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 타면 종점에 내리셔야 돼요. 중간에 조금 가고 하네다 공항 1청사에서 2청사 가고 거기서 쓰고 또 어디 가고 쓰고 그리고 이제 쭉 가는데 모르고 거기서 내리면 안 돼요. 마지막 역에 내리면 되고요. 마지막 역에 신주쿠까지 가고 거기서 내리시면 되고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요거 역시 버스 타기 전에 유레키 씨는 학교에 전화해야 돼요. 민지 씨. 학교에 전화해서 우리 박민진이고요. 박현아랑요. 김지수랑 셋이 지금 리무진 버스 타고 갈 건데 몇 시 리무진이에요. 학교에다가 전화를 해놓으면 학교에서도 맞춰서 신주쿠에 나와 있을 거예요. 짐 다 픽업해서 같이 집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이제 하네다 공항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내리면 일단 안내도나 이런 걸 좀 보세요. 어디에 이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리무진 버스 어디로 가는지 나리타도 그렇고 하네다도 그렇고 칸사이도 그렇고 꼭 내려서 내 위치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가다 보면 이렇게 위에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택시, 버스, 기세선, 모바일, 그 모노레일 뭐 이렇게 쪼르륵 써 있는데 요거 보고서 요걸 보면서 움직이면 되고 표는 이런 표로 줄 거예요. 큰 표로. 오사카도 똑같아요. 오사카도 큰 표로 줄 거예요. 그 리무진 말고 오사카는 전철을 타더라도 큰 표를 줄 거예요. 다음은요.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 보면서 버스, 리무진 버스 나와 있는 거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 돼요. 자동 발권기가 있고요. 사람이 타는 데도 있어요. 어디 가서 살 건지 자동 발권기를 보면 한참 들여다봐야 돼요. 신주쿠 써 있으면 신주쿠를 눌러서 그 표를 사갖고 이동을 하시면 돼요. 보면 그 버스 타는 데도 이렇게 주르륵 있어요. 잔뜩 있단 말이에요. 김포공항처럼, 그 인천공항처럼. 그 중에 신주쿠역 니시구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주쿠라고 써 있는 데 가서 타시면 돼요. 여기 가시면 버스가 이렇게 올 거예요. 신주쿠역 이렇게 써 있고 티켓 저런 식으로 보면서 사서 써 있는 대로 타기 전에 아저씨가 짐 실어줘요. 다 실어주고 그럼 타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내리면 다 도착해서 내릴 때 아저씨가 다시 또 짐도 다 꺼내갖고 줄 거예요. 그거 받고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칸사이 공항 같은 경우는 오사카는 도착하시면 메리 기숙사로 들어가시는 분 계신가요? 메리 기숙사 없죠? 제국제 기숙사 있나요? 제국제 기숙사도 없죠?
도착하면 다 지금 유나 형은 어떻게 가죠? 텐호실까지 가야 되죠? 네네. 그럼 텐호실까지는 뭐 타고 가요? 아마 버스 아니면 버스는 다른 분들은 지금 여기서 라피도를 타세요. 라피도라고 제일 비싼 전철이에요. 좀 비싸긴 한데 첫날이니까 좀 좋은 전철 타고 가죠. 그 각 역에 다 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짧은 구간에 신칸센 같은 거예요. 되게 짧은 구간이긴 한데 난바역까지 쭉 되게 빨리 가요. 근데 그거는 짐 실는 칸도 따로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짐 이제 내 짐 정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거 타면 학생들 막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그걸로 꼭 타고 가도록 하세요. 라피도가 제일 빠르고요. 38분 정도면 난바까지 도착을 할 거예요. 전철로. 네. 짐 실는 칸에다가 짐 다 실어놓고 내 자리 지정 좌석에서 앉아갖고 밖에 구경하면서 그러면 가세요. 네, 요거는 보면 라피도 같은 경우는 요금이 다 다른데 난카이역까지 난카이 난바까지 한 방에 중간에 몇 번 쉬긴 할 거예요. 이쪽 저쪽 이제 역에 몇 번씩 쉬긴 하겠지만 마지막 역까지 가서 마지막에 내리면 되고요. 라피도 타면 리무진 버스 같은 경우에는 난바 가는 거, 뭐 우영맞지 가는 거 다 달라요. 유나형은 어떻게 가는지 나중에 확인해갖고 알려주세요. 뒷페이지 보시면 나와서 2층으로 바로 가면은 이제 오사카도 똑같아요. 그 위에 다 써있어요. 번호에 뭐 전철 타는 거, 어디 버스 타는데 어디 다 나와 있으니까 그쪽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가면은 전철표를 쭈르륵 타는데 여기로 가시면 돼요. 난카이라고 써있는 데로 가셔서 여기서 라피도 를 타시고 살면서 남바까지 간다고 지금 조금 있다가 오사카는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본어 누가 제일 잘하나 확인해갖고 그분이 한 분이 몰아서 같이 표 나사보다 전철을 타러 가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전철이 있어요. 네, 다시 넘겨주세요. 가서 아까 그 전철을 타고 남바에 도착을 했어요. 남바에 도착을 오사카 분들은 다 거기다 써놨을 거예요. 중앙출구로 내려가라고. 2층 중앙출구. 이렇게 도착을 해서 맨 앞칸이 있고 앞에가 다 나가는 길이고 중간에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래요. 나가는 곳이 이제 개찰구가 중간으로 2층 중앙개찰구로 내려가면 맥도날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너무 불을 다 켜놔서 잘 안 보이는데 2층을 딱 내려가면 맥도날드가 있어요. 거기서 픽업해 줄 거예요. 집 숙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자 일본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현지에서 주의사항 전달드릴게요. 체류카드는 분실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분실하게 되면은 바로 가서 신청을 다시 하셔야 돼요. 구청에 나가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체류카드 당장에 받아갖고 들어가잖아요. 앉으세요. 여기 자리 여기 많네. 체류카드 받고서 들어가면 내가 내 집이 있잖아요. 주민신고를 또 해야 돼요. 체류카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청에 가고 주민신고를 다 해야 돼요. 주민신고하는 우리 주민등록 등본처럼 그런 종이를 하나 떼줄 거예요. 그걸 발급을 받으세요. 200~300엔 돈 내고서 떼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가서 통장도 만들고 막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표라는 거를 한 통씩 다 떼도록 하고요. 그리고 체류카드는 만에 하나 분실을 하면 빠르게 가서 구청 가고 먼저 신청을 하고 나 이거 분실했습니다. 입국관리국에 다시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저도 분실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분실을 한 게 아니고 누가 들고 도망을 갔어요. 그 자전거 앞 바구니에다가 가방을 이렇게 넣어놓고 술 취해갖고 막 살려고 가는데 차가 쭉 따라오더니 뒤에서 오더니 차에서 사람이 몸이 이만큼이 나와갖고 딱 들고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가방을 좀 무리해갖고 버버리 가방을 이렇게 샀어요. 들고 그날 잃어버렸대요. 바로. 근데 그걸 들고 튄 거예요. 이런 막 난리를 치면서 제가 파출소를 다 돌아다니고 막 난리를 막 쳐놓고 경찰을 막 다 집에 오고 막 하는데 다시 이제 파출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어떤 자세로 있었냐. 어떤 자세로 자전거 타고 있었냐. 그 폼을 지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쪽에서 사진을 이쪽 찍고 앞면 찍고 뒷면 찍고 다 찍는 아니 내가 범인이 아닌데 왜 날 찍냐고. 근데 다 찍더라고요. 일단 다 찍고 그래서 다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 돈은 얼마 없었어요. 돈 한 2,000엔인가 있었는데 2,000엔밖에 없는데 이렇게 난리치는 게 창피해서
7천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막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잡았다. 네, 잡았는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저 집에 좀 이상한 애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신고를 해갖고 경찰서에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제 신분증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분실을 했는데도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나한테 따라붙었을 거예요. 나랑 걔네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고. 근데 내가 다행히도 신고를 했잖아요. 네 가방도 없고 네 7,000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네 신분증 하나 있었다고. 근데 그 신분증 다른 나라 사람한테 팔면 그거 되게 비싸게 팔아요. 비자가 나면 앞으로 한참 그때 남아있을 비자 이제 연장해서 2년짜리 받아갖고 아직 한참 남아있을 때여서 불법 체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팔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되는데 걔네는 그것까지는 몰랐던 거죠. 어린애들이고 뭐 좀도둑 같은 애들이었는데 분실하시면 반드시 바로 가갖고 빨리 내가 분실했다라고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늘 들고 다녀야 돼요. 없으면 저희 학생 중에 신주쿠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잠깐 편의점 간다고 안 들고 갔어요. 안 들고 갔는데 거기서 불신검문을 한 거예요. 나 주한캔 사러 왔는데 안 들고 왔는데 전화해봐. 네 전화 있어. 얘는 전화는 있는데 쌍둥이였거든요. 근데 형 있으니까 형한테 전화해봐. 형이 핸드폰이 고장이 나네. 물에다가 떨어뜨려갖고 신원 확인이 안 되잖아요. 학교에 전화해보고 오시면 되잖아요. 학교 밤인데 다 퇴근했는데 그냥 경찰서에서 하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풀어주긴 풀어줬는데 너 다시는 걸리면 내가 너 쫓아낸다. 경찰이 그러면서 이제 내보낸 거예요. 애는 너무 화가 나고 얘도 앞면, 옆면, 뒷면 사진 다 찍고 불쾌하잖아요. 얘가 저한테 연락해갖고 막 난리를 치는데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도와줄 게 없구나. 그래도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쫓아가지고 대사관 네가 잘못했네. 신분증 네가 안 들고 있었잖아. 아무도 걔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 사실은 10만 원 벌금 물어요. 벌금 안 물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외국인은 우리가 봐도 쟤 한국인이네? 이렇게 딱 눈에 티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쟤 외국인이다.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불신검문을 많이 당해요.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도 자전거 네 거 맞아? 프레쉬로 자전거 뒤에 실 같은 거 붙여야 돼요. 신고하고서 그거 맞는지 다 조회해보고 신분증 꺼내봐. 신분증이랑 다 확인하고 그러고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걸렸는데 자전거 뭐 실도 안 붙여놨고 내 친구 자전거 잠깐 타고서 나왔어요. 신분증이랑 검사해봤는데 이거는 김상권인데 나는 박상이에요. 도둑놈으로 오해받아요. 남의 자전거도 절대 타지 말고요. 내 자전거만 타고요. 자전거 분실하면 새로 또 사게 되면 또 실 붙이면서 그 신고 한 500엔인가 이렇게 들 거예요. 그거 반드시 하도록 하고요. 체류카드는 절대 분실하지 마시고 입국 후에 15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빨리 신고를 하세요. 주민신고하러 가야 되거든요. 구청에 주민신고하러 가면 체류카드는 이렇게 받았지만 내 주소지 우리도 주민증상에 주소지 있잖아요. 그 주소지를 뒤에 써야 돼요. 이거 15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은 내 비자 끊길 수 있어요. 쫓겨날 수 있어요. 들어가서 반드시 15일 이내에는 구청에 가고 등록을 하시고 구청에 가서 등록하실 경우 이제 이때 지금 현지 출생지 내 출생지 적는 칸이나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구청 가면은 내 출생지를 한자로 다 외워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내 민증상의 주소지도 한자로 다 외워갖고 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이름 쓰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부모님 이름도 한자로 쓸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 성함, 부모님 연세 생년월일, 그리고 집 주소, 내 본적, 이제 출생지 주소 이런 거는 다 한자로 외워갖고 가도록 하시고 체류카드 분실했을 때는 반드시 구청에 가갖고 신고 다시 하면서 재발급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체류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취업 불가 이제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르바이트 그 아까 신청서 작성을 해서 내면 여기에 써줄 거예요. 주 28시간 이하로 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허가합니다. 이런 거 써줄 거예요. 여기에 신분증 내 주소지 등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다 주소지 써갖고 가야 되고 대륙카드 신청서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 공항 저희가 안내해드린 공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면 저거 없이 바로 발급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구청에 주민신고를 하러 가잖아요. 주민신고를 하고서 주민표
돈 내고서 한 통 떼도록 하고요. 파란색으로 우리 기본처럼 나와요. 그거 한 통 떼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가입을 해요. 현재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랑 간다 했을 경우에는 내가 유학생이잖아요. 내 밑으로 부인이랑 애기랑 다 들어갈 거예요. 그 국민건강보험은 현지에서 구청에서 반드시 주민신고 하자마자 바로 가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학생 중에 국민건강보험 안 들고 이제 신청서는 썼어요. 신청서는 쓰고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그러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잘못하면은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3일 병원에 3일째에 돈 청구서가 90만 원이 나온 학생이 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내가 계속 체류하게 되면 이제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저희 센터장에 가고 막 해결하고 그랬는데 그때 결국에는 일단 신청서 쓰지 않았냐, 돈을 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갖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국민건강보험 반드시 가서 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할 때 나 학생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들도 나는 공부하러 온 거라고. 난 돈이 없다고. 계속 돈이 없다고 하세요.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해. 요금이 아르바이트, 나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뭐 돈 있어도 돈이 있는데 집에서 돈이 계속 오면 그래? 보험료가 더 비싸게 책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돈이 없다고 난 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들 수가 없어요. 비자 받은 다음에 신청이 가능해요. 은행 통장 계좌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외국인 등록증 그 체류 카드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반드시 여권, 그리고 체류 카드, 한자 도장, 그리고 일본 숙소 주소, 연락처 이런 거는 늘 알고서 가야 되고요. 가서 은행 통장 개설할 때 저걸 다 또 써야 되니까요. 통장 개설 신청서에다가 이런 거는 꼭 들고 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체류카드 바로 발급받으니까 우체국 통장 만든 뒤에 나중에 UFJ 은행이나 이런 거 하나씩 다 만들도록 하세요. 현지에서 통장은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현지 가서 하나씩 다 만들도록 하고 천천히 만들면 되고요. 뭐 거기서도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보여주시면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일 이하 체류할 경우에는 가능하고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는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버스가 지상으로 다니는 버스가 많이 없어요. 노선 버스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거고요. 다 전철이고 지하철이고 그런 거인데 한 정거장당 돈이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두세 정거장은 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자전거가 꼭 필요하고 자전거를 탈 줄 모르시는 분들은 가서 배우세요. 저는 그 빗길에 한 2번 미끄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잘 타요. 빗길에 한두 번씩 이제 넘어져 봐야지 정신 차리고 잘 타게 되는데 저도 꽤 많이 넘어졌었는데 자전거는요. 도둑이 진짜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도둑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 도둑 진짜 많아요. 안장만 빼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술 취하고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 앉았다가 내가 안장만 불실당한 적도 저는 한 달 동안 자전거 4대를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집 안에 건물 안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까지 갖고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집 앞에 거기다 봉투에다가 그냥 세워놨는데 왜 두꺼운 체인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아침에 딱 나와서 봤을 때 동그라미 체인이 끊겨갖고 이렇게 있으면 그때 정말 얼마나 슬픈가 몰라요. 또 사잖아요. 또 사고서 설마 언니 또 가져가겠어 언니? 또 잃어버리고 사서 하루 타고 잃어버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 주차장에다가 주차하는 게 귀찮아서 그랬었는데 건물마다 주차장이 있는 집이 있고 주차장이 없는 집도 있어요. 시내 막 돌아다니고 아무 데나 또 주차해 놓으면 철거해 가요. 우리 자동차 철거해 가는 것처럼 그 자동차 견인해 가는 것처럼 자전거를 견인해 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스티커 붙여놔요. 내가 우리 오사카 시에서 가져갔으니까 도쿄 시에서 가져갔으니까 어디를 찾으러 와. 벌금 얼마야? 3,400엔 뭐 막 그럴 때 그 자전거를 많이 찾았어요. 거기까지 가서 집까지 타고 가야 되잖아요. 멀리까지 전철 타고서 가는데 집 어떻게 가야 될지 거의 다 버려요. 안 찾으러 가고 새로 사요. 자전거 살 때는요. 바퀴가 큰지 보고요. 바퀴가 커야 돼요. 바퀴 조그만 거 막 귀엽잖아요. 남들 한 바퀴 굴릴 때 2번, 3번 막 그렇게 굴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나가요.
바퀴가 크고 튼튼한 걸로 사도록 하고, 바구니는 다 이제 바구니는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바구니는 있는 걸로 사는 거고,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마마 차량이라고 해갖고 아줌마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중국제인데, 그거 말고 자전거는 한 대 사면은 오래 탈 거기 때문에 타이어도 누가 막 그렇게 그 이타지라라고 해갖고 아무데나 막 세워놓으면 또 찢기도 하고 막 그래요. 반드시 자전거는 지정된 장소에다가 주차를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스티커, 실, 방법 등록 구입처에서 바로 해줘요. 그렇지. 동경으로 가시는 분, 시노쿠보나 뭐 이런 데로 가시는 분들은 다들 돈키호테 가갖고 다 살 거예요. 돈키호테 가갖고 사고, 오사카도 돈키호테 가갖고 또 많이 사요. 근데 사서 요거 꼭 500엔 내고서 방법료, 보험, 방법 등록 다 해놓도록 하시고요. 내 자전거 남한테 빌려주지 말고, 남 자전거 절대 타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신건물 걸리면 괜히 도둑으로 오해받아요. 그리고 자전거 철거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여권 분실하지 않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분실하지 않게 하도록 주의하시고, 현지에서 여권 분실하시면 영사부 가갖고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약 한 달 걸려요. 내가 빨리 나가고 싶어도 그때 이제 막 고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권 없이 귀국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영사부에 가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동경, 오사카는 딱 총영사부가 이제 뭐 있고, 동경에도 이렇게 있고, 나고야에도 있긴 해요. 네, 가시면 절대 분실하지 않게 주의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심사를 오래 해요. 너 이거 맞아? 얼굴이랑 다 보고서 입국관리부 입국 심사 받을 때 한참 동안에 얼굴 보고 비자 다 보고 그러면서 뭐 한마디씩 이제 말할 때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하고서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외국인 줄에 서서 들어갔어요.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40분, 50분 그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갔다가 그다음 비자가 있잖아요.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다시 들어갈 때는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재입국이라고 해요. 네, 재입국이고 외국인 줄에 더 이상 안 서도 돼요. 일본인 줄에 서요. 그때부터는. 비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내면은 도장 펑 찍고 바로 들어가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줄 서서 쭉쭉쭉쭉 들어가는데 외국인 줄은 진짜 오래 걸려요. 40분에서 50분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도 가지 말고 가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재입국 받을 때는 이거는 재입국 카드는 더 간단해요. 이름 그냥 쓰고 뒤에 뭐 안녕 이런 것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재입국 카드는 입국 카드 뒤편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안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재입국 할 때는 잠깐 일시귀국이잖아요. 한국에 나올 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체류카드 주세요. 체류카드 주면 끝나요. 그럼 비자, 내 비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잠깐 일시 귀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체류카드 절대 반납하지 말고요. 체류카드 반납은 완전 귀국할 때 주는 거예요. 잘못하고 달라고 하고,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나? 주면 비자가 끊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출입국관리소가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동경, 뭐 오사카, 삿포로 다 지역마다 있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은 출입국관리소에 가실 일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그대로 한다면 갈 일이 없고요. 그리고 단기,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비자 다 신청을 해줄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갈 필요는 없어요. 출입국관리소에 가는 일이 생기는 거는 나중에 대학을 들어간다든가 그때 가서 비자들은 내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어디에 있나 정도만 참고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내가 현지에서 진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출석률을 반드시 80% 이상으로 채워야 돼요. 80%가 넘어가면 넘을수록 물론 좋은 거고, 80% 미만이잖아요. 비자 연장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동경대에 붙었어요. 그래도 비자 연장 못 받아요. 그러니까 출석률은 반드시 잘 챙겨주도록 하고, 나는 지각 몇 번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날짜로 출석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으로 체크해요. 5교시인 학교이면 1시간 빠졌어요. 그리고 요 시간은 결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대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이 20시간이에요. 20시간 중에 내가 매일 지각을 했어요. 1시간씩. 그러면은 몇 시간, 4시간이나 지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출석률을 계속 따질 거예요. 출석률이 좋아야지, 출석률이 일단 좋으면 6개월 뒤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해요.
6개월 뒤에 장학금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출석률이에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성적이에요. 나는 지금 실학 하나밖에 못 외웠는데 가서 잘하시면 돼요. 내 반에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반에서 공부를 잘하면 되는 거지 전체에서 내가 1등인 그건 필요 없어요. 우리 반에서 내가 공부를 잘하면 되고 선생님들이랑 유대관계가 좋아야 돼요. 선생님한테 까불지 마시고요. 한국 학생들은 특히나 막 여선생님 좀 이쁘면 남자애들은 막 작업도 걸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가면은 남학생들이 우리나라 남학생들이 가면 빨리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빨리 여자친구를 사귀게 될 텐데 사귀면 여자애한테 말을 배우고 학교를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돈 실컷 내놓고 그리고 여자 말투를 배워요. 진짜 많아요. 일본은 여자 말투랑 남자 말투랑 확실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그걸 모르고 이겨내요. 여자 말투인지 그냥 일본어니까 그거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럼 일본에서는 요거라고 해요. 요게 뭔지 아세요? 게이. 게이를 이렇게 재밌잖아. 한국 남자애들이 특히나 이거라고 많이 들어요. 그 여자 말투 따라해서 그러는데 그걸 듣고서 학교 가갖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너 왜 여자 말투야?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런 걸 알려줄 텐데 학교를 안 가고 밖에서 일본어를 배우면은 쓰기나 읽기가 안 될 거예요. 쓰기 읽기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거예요. 반말만 하게 되고요. 먼저 반말을 배워요. 얘가 나한테 반말을 하니까 나도 반말을 쓰게 되잖아요. 이 오빠랑 내가 얘한테 왜 존댓말 쓰지? 저도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해야지. 그러다 보면 계속 반말하게 되고 나중에 와서 취업을 했는데 거래처에 반말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저희 학생이 2급이 있는데 다시 갔어요. 워킹으로 갔다가 와서 2급을 땄는데 거래처랑 이야기하는데 자꾸 반말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뭐 문서 쓰는 것도 좀 어렵고 2급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면서 비자는 일단 대학을 제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비자 연장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출석률 꼭 챙기고 출석률이 안 좋은 거 같아요.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오늘 도저히 학교를 못 가겠어요. 다들 충치는 하나씩 있죠. 치과에 가세요. 치과에 가셔서 확인증 떼달라고. 확인증 떼달라고. 저는 출석률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저는 62%였어요. 79%의 내가 비자를 못 받았어요. 대학 붙었는데. 저는 제 이유서를 6장을 썼어요. 제가 거짓말을 쓰고 소설을 쓰고 진짜 6장 다 쓰고 학교에서 상 받은 거 상장 다 갖다가 내고 학교에서 입국관이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내 통장에 돈이 계속 왔다는 거를 다 증명해갖고 그것도 갖다가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비자를 받은 케이스인데 그 후로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주의했지만 저는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충치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오늘 가서 했어요. 만약에 오늘이 지금 13일이죠. 3월 1일 날 가서 치료를 여기 하나를 받았어요. 오늘 갔어요. 그 중간에 이제 결석한 날이 좀 있었어요. 의사한테 계속 웃기는 거야. 나 이날부터 오늘까지 치료받지 않았냐. 너 그날 오고는 오늘 왔잖아. 그래도 계속 웃겨요. 나 이날부터 이날까지 치료받았다고. 그럼 의사가 써줘요. 하나. 세계에서. 그거 갖다 학교에 내면은 출석을 다 인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빠질 것 같으면 무조건 병원을 가세요. 병원 가서 치과 같은 데는 가면은 늘 치료를 해주니까 또 그걸 갖다가 내면은 출석률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삶의 질입니다. 네, 그리고요. 거의 제가 지금 다 끝이 난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질문 있는 분 계세요? 질문 먼저 받고 할게요. 자, 동경만 먼저 인사하도록 할게요. 지금 동경에 가시는 분들 와세다 회전 일어나 보세요. 와세다 회전. 보세요.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4분이에요. 4분. 4분이고 2분 더 있는데 못 왔어요. 한 명 뭐 여행 가고 뭐 그러느라고 지금 모였는데 이 4명이 같은 학교이고요. 같은 학교라서 와세다 회전은 어디에 있죠? 바카다노 가바에 있죠.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저희 센터가 있죠. 자주 가보세요. 바카다노 가바에 저희 센터에 자주 가보시고 그리고 현지 OT 4월 5일 날 할 거예요. 4월 5일 날 토요일 날 3시에 할 거예요. 반드시 가세요. 저희 센터장이 아기자기해서 선물을 사놔요. 조그만 몽달에 뭐 카레랑 뭐 이런 거 조금씩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막 이런 거 막 붙여놓고 혼자 음료수 사다 놓고 피자집 가서 피자 사갖고 오고 기다리다가 지난번에 딱 2명 갔어요. 자기가 혼자 다 먹었대요. 하나 하고. 네, 계속 기다리니까 그 선물
계속 그대로 두고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안 찾으러 가요. 여러분들 꼭 OT에 가급적이 꼭 가도록 하시고 얼굴 보셨죠? 지금 같은 반 다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지금 이 친구 빼고 이 친구는 일본어를 잘해요. 제일 잘해요, 이 중에. 제일 잘하는 학생인데 지금 세 분은 아마 같은 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미리 저는 동생이랑 전화번호라도 주고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추억 전에. 여기 다 봤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은 굉장히 그 점에서 깐깐해요. 혼날 수 있으니까 자전거도 못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문과에는 한 명 왔어요. 아까문과에 먼저 성우씨?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한 명도 안 들어오고 미리 비자도 안 나오게 다 들어갔어요. 지금. 성우씨는 가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유랭기지 일어나보세요. 유랭기지. 자, 보세요. 이렇게 세 분이 지금 뒤에 돌아오세요. 아, 민주씨 얘기를 안 했는데 현아양이랑 둘이 룸메이트예요. 같이 방을 쓸 거예요. 그리고 지수군이랑 이렇게 셋이 같이 비행기 제가 지금 맞춘 거거든요. 좀 이따가 전화번호 받아서 공항에서 몇 시에 만날 건지 준비해서 가도록 하고 오빠예요. 오빠예요? 오빠는 좀 늦게 들어가요. 31일 날 들어가실 건데 현재 가시면 우리 또 7월에 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가면 공부 열심히 하고요. 같은 학교니까 같은 집이고 두 분은 집은 달라요. 병씨랑 지수군은 집은 다른데 같은 반 되실 확률이 높고요. 오빠가 일본어 제일 잘해요. 얼굴 보시고 미리 전화번호나 한 번씩 딱 가세요. 알죠? 네. 그리고 또 동경의 휴먼 열심히 하세요. 지금 최근에 뇌팔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휴먼은 가면 또 백인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뇌팔 엄청나게 많아요. 열심히 하세요. 네. 그리고 MCA 오셨나요? MCA 혼자예요. MCA 정말 좋은 학교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 MCA 장학금 많이 타니까 가서 조금씩 그 장학금 타면 꼭 연락 주세요. 그렇죠? 학교에서 아마 제일 먼저 연락을 줄 거예요. 그리고 동경에 또 어디죠? 동경국제는 거의 좀 혼자예요. 그 여학생이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오늘 못 와서 단기로 갈 거라서 이거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동경은 또 어디죠? 난 동경으로 가는데 유니타스. 메로스. 아 메로스 혼자예요. 네. 네. 7월로 좀 갈 텐데 혼자니까 공부 열심히. 제가 알아서 갈게요. 응? 저는 제가 알아서 갈게요.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 어떻게 집? 제가 집 따로 구해가지고. 그 집 아직 안 나왔다면서요? 집은 계약은 거의 다 됐고요. 아 계약 다 됐어요? 그 집 말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 빼고. 솔하우징 하는 거 아니겠지? 네, 솔하우징. 그 집 계약 다 됐어요? 네, 거의 다. 민기 씨 우리 센터 알죠? 교육센터 가봤죠? 네, 또 가세요. 이번에 OT 할 때 꼭 가도록 하세요. 네. 아르바이트도 소개해주고 네. 일본인 친구도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꼭 가도록 하세요. 네. 동경에 또 누구 있죠? 아이사이 한 명 안 왔어요 오늘. 안키들이 많은 곳이죠. 외국인이 제일 많은 학교예요. 거기 가면은 우리 막 안내 난다고 막 그러거든요. 제일 많은 유랭기지도 외국인이 많죠. 뭐 동경 또 있나요? 동경성 좋은 학교예요. 혼자예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거기 같이 출국하죠, 그렇죠? 네, 같이 출국하니까 그 항공편이랑 맞춤이었죠, 다. 네. 어디 가시죠? 엘리트요? 엘리트 우리 지난 학기에 되게 많이 가고 이번에 누가 한 명 또 있지 않아요? 네, 한명 있어요. 안 왔네요. 아직 안 왔네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동경 또 있나요? 없죠? 동경은 반드시 가시면 현지 OT 반드시 가도록 하시고요. 절대 빠지지 말도록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 이거 만들잖아요. 전화 만들면 저희한테 전화번호를 메일로 한 번씩 주세요. 현지에서 전화가 안 된다거나 했을 때 아니, 학교로 가시는 분들은 그 일본은 전화가 잘 안 터져요. 우리보다 훨씬 우리는 진짜 아무 데나 가도 전화가 다 터지잖아요. 일본은 전철에서도 전화가 잘 안 터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커피숍을 가든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 되는 데가 없어요.
저희 도쿄센터에서는 돼요. 늘 가셔서 거기서 무료로 와이파이 쓰시고 그리고 깨끗한 정수를 마시고 그리고 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무 데나 거의 호텔도 가면 로비만 돼요. 방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포켓 와이파이 다 그런 거 다 연결을 해갖고 가는 거예요. 학교 기숙사는 그나마 유일 기준은 인터넷 하려면 유선 랜 들고 가야 돼요. 무선 아니에요. 유선 랜 들고 가야 되고 길에서 안 터지기 때문에 전화가 혹시 안 된다거나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 때 전화 못 받아요. 전화 그 눈치 보이게 지금 일본어도 못 알아듣는데 일하다 말고 막 전화 받고 그러면서 짜이죠. 그래서 전화 거의 못 받거든요. 부모님들 걱정해요. 또 혹시 무슨 일이 있냐, 얘가 전화를 안 받는다 계속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고 가세요. 엄마 일본은 전화가 잘 안 터진대. 그리고 일본에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당신 딸을 내가 지금 잡고 있으니까 통장으로 얼마를 넣어. 근데 옆에서 여자가 막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긴장한 엄마는 다 내 딸 목소리를 들어요. 실제로 저희 학생 중에 예전 학생 중에 돈을 뜯긴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일요일날 전화를 해요. 얘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전화를 당연히 못 받죠. 엄마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못 받죠. 지금 당장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막 희한하게 우리 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반드시 요런 전화가 올 수도 있대.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연락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 걱정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하세요. 저희는 학교에다가 제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다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숙소에 살면 제가 아는 숙소 사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급한 건 아니면 주말은 피해서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8시 이후에도 가급적이면 정말 큰일 아니면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무슨 일 있을 때는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시라고 하고요. 동경은 지금 궁금한 거 없죠? 도쿄는. 네, 지수군이랑 지수씨 누나랑 지금 얼굴 다 보고 어떻게 갈 건지 항공편 같은 편으로 맞췄잖아요. 그렇죠? 예약했잖아요. 어디서 만날 건지 김포공항 어디서 만날 건지 그거 같이 의논하고 가도록 해요. 네. 동경은 여기까지예요. 유니터스 가시가 유이터스 꼬마 왔어요? 좀 오빠랑 같이 갈 거야. 오빠랑 같은 학교인데 일어나보세요. 오빠가 지금 누군지 몰라서 좀 등치는 산만해도 꼬마예요. 그러면 두 분이 가시는 유니터스 늦게 가시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7월 많이 갈 거고요. 유니터스는 교무주임이 아주 까다로워요. 가서 학교 지각하지 말고요. 그 아르바이트는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소개를 해주니까. 동경 가면은 우리 도쿄센터 OT 때 꼭 가도록 해요. 현영 씨도 꼭 가도록 하시고요. 네, 지금 동경은 여기까지로 끝이 났어요. 지금 궁금한 거 있어요? 단기로 가다가 다시 왔다 다시 출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학교를 선택하고 연장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이나 뭐 준비 기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있잖아요. 그냥 단기예요 또? 아니면 유학 비자요? 네, 저 상담한 것처럼 뭐 오사카를 가던 도쿄에 머무르던 그 기간 준비 기간이 3개월만 더 하실 거죠? 네, 그러니까 귀국해서 다시 돌아오면 그 짧잖아요. 그 기간 동안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 현재는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죠. 메일로. 메일로. 네. 아니면 거기서 계속 공부를 할 건지 그럼 그 이사를 할 기간은 건지. 언제 미리 5월 말에는 저한테 알려주세요. 5월 말에는 전달해 줘야 돼요. 네. 기숙사를 또 잡아야 되니까 내일 오사카를 간다거나 그러면 6월 초에는 기숙사 예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경 가시는 분들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할게요. 아르바이트 여러분, 불법 아르바이트 하면 안 돼요. 이거 그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28시간, 주 28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한 가게에서 28시간 하지 말고요. 그러면 꼼짝없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혹시나 왔는데 내 타임카드를 꺼내봤는데 28시간을 초과했어요. 그럼 꼼짝없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두 곳에서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여기서 몇 시간, 여기서 몇 시간. 세금을 다 떼면 내 이름으로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또 초과 근무했다는 것도 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동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혼부부 쪽은 알바 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10시 넘어가면 시급도 더 올라가고 하니까 또 아르바이트는 잘해서 하실 때 찌라시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는 불법이에요. 아무리 건전 찌라시라고 하더라도 불법이에요. 휴지, 일본은 휴지 많이 나눠주거든요. 조그만 휴지 뒤에 그 광고글이 들어가 있어요. 그 휴지를 많이 나눠주고 그것도 불법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빠찡코에 가서 내가 돈을 쓰는 건 괜찮아요. 빠찡코 가서 거기는 그냥 게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노름이잖아요. 내가 가서 노름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가서 돈을 버는 건 안 돼요. 청소로도 안 돼요. 빠찡코 안에 청소 업무를 하러 들어가도 안 돼요. 그리고 만 20세 미만일 경우에는 빠찡코도 들어가면 안 돼요. 걸리면 안 돼요. 술도 마시면 안 돼요.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나이 제한이 더 많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자판기에서 맥주 팔고 담배 팔고 막 그러는데 빚이 많은 그런데 빠찡코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건 주의하시고 술집에서 호프집 이런 데는 얼마든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데 그런 호프집 말고 아가씨가 나오는 술집이라든가 오빠가 나오는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서 내가 청소를 해도 안 돼요. 설거지를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옆에 내가 아가씨가 있을 거고 그 술 날르는 남학생이 있을 거고 뽀이죠. 이제 우리말로 그 뽀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걸리면 똑같이 쫓겨나요. 똑같이 다 이렇게 오란줄 같은 걸로 이렇게 묶여갖고 굴비 엮듯이 다 이렇게 저는 끌려가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끌려가서 비자가 내가 남아있어요. 쫓아낼 수는 없어요. 비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2년 비자를 받았는데 가자마자 운이 없게 5월달에 잡혔어요. 내후년까지 아직도 비자가 남아있는데 갈래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래. 영창 같은 데서 계속 그 기간을 계속 살든지 가든지 그럼 애들이 거의 다 그냥 돌아갈게요. 자기 스스로 제 비자 포기 각서를 쓰고 그리고 귀국을 하면 5년 동안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일본계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 돈에 현혹돼서 설거지를 해도 거기서 설거지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서오세요 물수건 주고 술 뭐 드릴까요? 그러고 그냥 서빙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똑같이 쫓겨나요. 얼마나 억울해요. 난 아가씨로 일을 한 사람은 돈이라도 벌었지. 복식 닦은 학생 무슨 죄가 있어요? 돈도 조금밖에 못 벌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뭐 남학생들이 많이 잡혀요.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쟁반 들다가 많이 잡혀요. 진짜로. 대학 붙었는데 카메라 100만 원어치 카메라를 샀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학생도 있거든요.